이건 미국에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쓰러진 시민을 향해 달려가신 순간 미국 소방관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분들은 누구의 지시도 없이 완벽하게 움직이셨습니다. 단 3분 만에 도착한 119점. 한국의 시민분들이 보여주신 놀라운 대응이 베테랑 소방관인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 소방서에서 25년간 근무한 마크 존슨입니다. 올해로 53세. 지난달 공식적으로 은퇴를 했어요.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이 화재로 소실됐을 때 저와 가족을 구해준 소방관들의 모습에 반해 이 길을 선택했죠. 25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수백 건의 화재 현장과 교통사고,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응급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최악의 날이었겠지만 저에겐 그저 일상이었어요. 그 많은 현장에서 빠른 대응과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배웠습니다. 존슨, 너 은퇴하면 뭐 할 거야? 동료들이 자주 묻곤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세계 여행이나 다녀볼까? 사실 진지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은퇴가 다가오자 그 말이 현실이 되었어요. 아내 줄리와 함께 버킷리스트를 작성했고 그중 하나가 아시아 여행이었습니다. 한국, 거기 뭐 볼 게 있다고? 친구 톰이 물었을 때 저도 솔직히 답하기 어려웠어요. 일본이나 중국은 미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한국은 음식이나 케이팝 정도만 들어봤을 뿐이니까요. 그래도 저희 아들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빠져 있어서 그 아이 말로는 꼭 한번 가봐야 할 나라라고 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일주일 정도만 있다가 일본으로 넘어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며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질서정연했거든요. 역시 관광 국가는 관문부터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죠.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저는 계속해서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깔끔한 거리, 그리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뭔가 달랐어요. 물론 이건 관광지라 그런 거겠지. 실제 삶은 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25년간 일한 시카고의 현실은 좀 달랐거든요. 사고가 나면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현장 접근이 어려웠고 소방차가 출동할 때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차량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빠른 대응이 생명인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소방차 지나가게 길 좀 비켜달라고 얼마나 많이 소리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갈 길 바쁜 시민들에게 그건 그저 남의 일이었죠.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다가 저는 아내에게 제안했어요. 조금 거리를 걸어볼까? 서울의 번화가를 거닐면서 저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면 정말 아무도 건너지 않는다는 점,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다는 점, 이런 건 시카고에선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지? 아내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직업병이 심한 거 아니야? 그냥 여행 즐기면 안 돼.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소방관으로 살다 보니 위험 요소나 질서에 대해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 시내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고궁도 보고 박물관도 가고 현대적인 쇼핑몰도 구경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평범한 관광이었습니다. 역시 여행이란 게 다 거기서 거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묘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소방차 한 대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모든 차량이 길을 비켜주는 모습이었어요. 신호가 빨간색이었는데도 차들이 질서 있게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만들어 주었죠. 저것 좀 봐.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아내는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정상 아니야? 맞아요. 그게 정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25년간 경험한 미국의 현실은 달랐어요. 소방차가 출동하면 사이렌 소리에도 불구하고 길을 비켜주지 않는 차들. 교통체증으로 인해 지연되는 구조. 몇 분의 차이가 누군가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사고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길 비켜주지 않는 게 당연했죠.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기는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통 문화의 차이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지. 하지만 다음 날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가 직접 한국의 응급 상황 대처를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겉보기와 다른 뭔가가 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은퇴한 미국 소방관일 뿐이었으니까요. 한국 방문 3일째 아침, 저는 아내와 함께 서울의 유명한 쇼핑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 선선한 바람, 그냥 평범한 관광일이었죠. 명동이라는 곳인데 사람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거리였어요. 여기서 점심 먹을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큰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한 중년 남성이 쓰러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25년간의 소방관 경험이 순간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켜주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영어로 외쳤지만 사람들이 알아들을 리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달려가기도 전에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이미 행동에 나서고 있었어요. 한 젊은 남성이 무릎을 꿇고 쓰러진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여성은 이미 전화기를 꺼내 무언가를 급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그 여성이 영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녀가 영어를 할 줄 알았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주변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원을 그리며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훈련받은 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명,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앞으로 나와 쓰러진 남성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당신 의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일반 시민이에요. 하지만 심폐소생술은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동작은 정확했어요. 30번의 가슴 압박, 2번의 인공호흡,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방관이란 걸 말하자 그는 곧바로 저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어요. 환자는 6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맥박은 미약했지만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고요. 그 순간 저는 미국에서의 유사한 상황들을 떠올렸어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쓰러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곤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거나 그저 지나가 버리거나 실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죠. 심지어 구급차가 도착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접근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하지만 여기 서울의 한복판에서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공간을 확보해주고, 누군가는 주변 상점에서 담요를 가져왔으며 또 다른 이는 교차로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신고 후 불과 3분 만에 앰뷸런스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미국이었다면 최소 15분은 기다렸을 겁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환자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어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급대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들의 움직임도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장비를 꺼내고 환자를 처치하고 들것으로 옮기는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저는 미국 소방관입니다. 도울 일 있을까요? 제가 물었지만 그들은 이미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구급대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출발하기 전에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특히 처음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청년과 119에 신고한 여성에게요. 앰뷸런스가 떠나고 나서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방금 본 광경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당신 괜찮아요?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 솔직히 대답했어요. 내가 지금 본 건 정말 믿기 힘든 일이야. 심폐소생술을 했던 청년이 자리를 떠나려는 걸 보고 저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훌륭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배웠나요? 아, 그냥 학교에서요. 한국은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배워요. 회사에서도 정기적으로 교육받고요. 모든 사람들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응급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마치 그게 상식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차이점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훈련되어 있었고 서로를 돕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거죠. 나는 순간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말했어요. 25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했지만
오늘처럼 완벽한 시민 대응을 본 적이 없어.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중요한 거야.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 구급대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에서 느껴진 함께라는 의식. 저는 궁금해졌어요.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인지. 제가 본 시민들의 질서 있는 대응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교육과 문화의 결과였습니다. 호텔 근처의 작은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영어 교사 출신 한국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배웁니다. 김이라는 성을 가진 이 친절한 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중고등학교에서는 심폐소생술 같은 실질적인 응급처치를요. 그리고 우리는 나부터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면 내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요. 나부터. 이 간단한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너무나 자주 누군가 하겠지라는 방관자 효과를 보았거든요. 지하철역마다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 AED, 주요 건물마다 설치된 소화기와 대피 안내도,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무료 응급처치 교육 포스터까지. 어느 날은 우연히 공원에서 열리는 시민 응급처치 교육 행사를 발견했어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심폐소생술 마네킹 앞에서 진지하게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구나. 그 광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25년간 미국의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늘 생각했어요. 왜 시민들은 기본적인 응급처치법도 모르는 걸까? 왜 항상 우리만 뛰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응급 상황은 소방관이나 구급대원만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모든 시민이 함께 대응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철저한 교육과 사회적 책임감이 있었죠. 제가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응급의료 통계를 찾아보았어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차이였습니다.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미국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최신 장비, 훈련된 인력, 선진화된 시스템.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시민의식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관광지나 음식만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시민의식이라는 문화를 경험했던 겁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은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모두가 훈련된 것처럼 움직이는 모습. 그것도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방서를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도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나 규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였습니다. 서로를 돕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부터 행동하는 문화요. 그리고 그런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오랜 시간 동안 교육과 실천을 통해 형성된 것이었을 겁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미국으로 가져가 우리 지역사회에도 이런 문화를 심고 싶다고요. 은퇴했지만 소방관으로서의 제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광객으로 갔다가 학생으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죠. 뭐 생각해? 옆자리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내 지난 25년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소방관으로 보낸 제 경력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백 번의 화재 진압, 셀 수 없이 많은 구조 활동.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은 그 자부심에 균열을 가져왔어요. 한국에서 본 광경들이 떠올랐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선 시민들. 차분하게 119에 신고하는 사람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일반인. 그리고 구급차를 위해 신속하게 길을 비켜주는 운전자들. 그에 비해 미국에서의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사고 현장에 모여드는 구경꾼들. 휴대폰으로 영상만 찍는 사람들. 심지어 구급차가 지나가도 비켜주지 않는 차량들까지. 우리는 소방관들이 슈퍼히어로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길 기대했던 거죠. 시카고 소방서로 돌아가 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우리의 장비와 훈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시민과의 협력이었죠. 은퇴 파티 날,
동료들이 제게 마이크를 건네주었어요. 마크, 마지막 한마디 해봐. 그 순간 저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은퇴 여행으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한국의 응급 대응 시스템과 시민 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훈련된 구조대원처럼 행동하는지, 어떻게 사회 전체가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지에 대해서요. 한국은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제 말에 동료들은 조용히 경청했어요. 그들의 장비가 우리보다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시스템이 완벽해서도 아니고요. 차이점은 모두가 함께한다는 의식이었습니다. 대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우리 모두 같은 문제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시민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25년 동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며칠 후,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시민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점차 참가자가 늘어났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노인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전 지난해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쳤죠.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조용하지만 빠른 대응,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것이었죠. 진짜 강한 나라는 이런 나라였군요. 집에 돌아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시민들이 서로를 돕는 문화를 가진 나라.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은퇴 후 첫 몇 달, 저는 생각보다 더 바빠졌어요. 지역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를 돌아다니며 기본 응급처치법을 가르치고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점차 반응이 커져갔어요. 우리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 자동심장 충격기 AED를 설치했고 지역 교회에서는 매달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죠. 당신이 은퇴 후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할 줄 몰랐어. 아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솔직히 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거였어. 불현듯 한국의 그 횡단보도가 떠올랐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돕기 위해 자연스럽게 모여든 시민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놀랐던 제 자신.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끄러움은 때로 가장 좋은 스승이 됩니다. 제가 이제는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고요.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한국처럼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진정한 소방관의 의미를 가르쳐준 그 나라에게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서울 소방서에서 받은 기념품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어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짧은 여행이 제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제 경험을 나누는 소소한 활동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새로운 직업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냐고요? 강연을 시작할 때마다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진정한 시민의식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실 처음 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응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왜 다른 나라에서 배워야 하냐는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미국인의 자부심이 때로는 배움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끈질기게 제 경험을 나눴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 그리고 배운 것들을. 그리고 점차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카고 소방서 동료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들도 점차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이제 우리 지역 소방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합니다. 소방서장 톰은 최근 저에게 말했어요. 마크, 내 말이 맞았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는 없어. 시민들과 함께해야 해. 그리고 실제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쇼핑몰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었고 지역 학교에서는 응급처치가 필수 과목이 되었어요.
작은 시작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지난달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르친 고등학생 중 한 명이 쇼핑몰에서 심장발작을 일으킨 노인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그 학생의 빠른 대처가 노인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 학생이 저에게 전화해서 말했을 때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걸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죠. 최근에는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시민 응급 대응 네트워크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더 체계적으로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마크, 당신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 아내가 어느 날 저녁 말했어요. 은퇴 후에 더 열정적으로 살고 있잖아.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은 것 같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하는 것도 보람찼지만 지금은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야. 오늘도 저는 다음 강연을 준비하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 우연한 여행이 어떻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게 되었는지. 마무리 멘트를 바꿔볼까? 노트북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사람을 살리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짜 소방관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와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창밖을 바라보니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새싹을 틔우고 세상이 다시 푸르러지기 시작하는 계절이죠. 저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 그리고 제2의 사명을 찾은 인생,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나라, 한국. 지금도 가끔 그 서울의 횡단보도를 생각합니다. 쓰러진 사람을 위해 모두가 함께 도왔던 그 순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요. 감사합니다. 한국. 오늘도 강연을 마치며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한 스승이었습니다.